자,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이제 집합은 뭐 가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1, 2, 4, 8이 있어. 그럼 1, 2, 4, 8이 있어 라고 할 때 그냥 1, 2, 4, 8을 다 모아 놓으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요 중괄호를 씁니다. 그냥 요 어떤 덩어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는 거고, 그 안에다 그냥 원소를 쭉 써놓는 거예요. 그거를 원소 나열, 원소를 그냥 순서대로 쭉 썼다 얘기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상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요게 뭐 2,2하고 1,2는 달라요. 그죠?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는 각각의 자리에 임자가 있는 거거든요. 뭐 x, y가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럼 이건 x 값이 다르고 y 값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자리에 임자가 있어요. 순서상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3개짜리도 있거든요.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1, 2, 3하고 3, 1, 2하고는 다르겠죠. 요거는 순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각 자리마다 얘가 누구를 말한다 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. 이제 순서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누구다라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어도 똑같은 겁니다. 아시겠죠? 순서상하고는 좀 다르다. 그 다음에 굳이 똑같은 애를 2번씩 쓰진 않겠죠.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. 이제 하나씩만 딱 쓰고. 자,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땡땡땡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잘 안 씁니다. 이건 좀 부정확하긴 한데요. 네. 원래 이렇게 규칙이 있을 때는 쓰는 거예요. 규칙이 있을 때는 쓰기도 하는데 좀 애매하죠. 이게 애매합니다. 그죠?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? 네, 그 밑에 나와 있는 조건제시법. 그러니까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원소가 너무 많아서 땡땡땡을 썼다 이거. 근데 땡땡땡이 좀 애매하잖아요. 그죠? 땡땡땡이 좀 애매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1, 2, 4, 땡땡땡 이렇게 써버렸어요. 이렇게. 그럼 이게 누굴까요? 어떤 사람은 8, 뭐 16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이게 1 늘어났고 2 늘어났고 3 늘어났으니까 7, 3 늘어나서 11, 뭐 이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누가 맞냐 얘기지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땡땡땡은.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만들어낸 게 뭐냐면, 그럼 차라리 규칙을 쓰지. 뭐 이런 거야. 규칙을 쓰자. 그죠? 그래서 그 규칙을 조건은 나열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조건을 앞으로 내준다. 그래서 제시.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예를 들면 A가 1, 2, 4, 8 이렇게 썼어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. 여기에 뭐 A라는 집합은 요게 집합 표시고요. 1, 2, 4, 8이 들어있는 집합이다 이런 표시잖아요. 그럼 A라는 애는 여기에다 규칙을 써주겠죠. 근데 규칙을 써주는데 여기다가 X 바였고 요게 원소예요. 요게 원소. 그럼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줘야죠. 그죠? 요 바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. 구분. 그래서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.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. 그죠? 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A가 12i 짝수인 거예요. 2, 4, 6, 8, 10 이렇게 써 있어요. 그죠? 그럼 누구는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. X 바. 그죠?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써도 되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. 근데 누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2x 해놓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겠죠. 똑같은 거예요. 원소가 이거니까 원소가. 그렇죠. 근데 2x하고 2x는 좀 다른 요 안에서만 x인 거고, x가 12i의 짝수라고 그러면 여기 2, 4, 6, 8이 원소가 되는 거고, x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원소가 2가 되겠죠. 그죠? x가 1일 때 원소는 2, x가 2일 때 원소는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원소 나열법은 다양하게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조건제시법은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거예요. 편한 대로. 아시겠죠?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
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원소 나열법에서 애매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개선, 보완하고자 만든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은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수식으로 이제 기호로 쓴 건데요. 그냥 그 직관적으로 써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? 굉장히 직관적으로. 그쵸? 뭐 이거는 집합을 배우지 않은 꼬맹이 유치원 애들한테 야 1, 2, 4, 8을 한 군데 모아놔봐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. 그죠? 직관적으로. 그래서 이거는 원소 나열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. 벤 다이어그램 그런 뜻입니다. 벤 다이어그램 뭐 저기 사람 이름일 거예요.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. 네,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. 원소 나열법을 그림으로. 왜 그림으로 표현하냐?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집합 하나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. 벤 다이어그램은. 근데 이게 언제 효과가 있냐면 두 집합 이상의 관계를 표현할 때 유리해요. 두 집합 이상의 집합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. 관계를 표현할 때는 되게 유용하겠죠.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할 건덕지가 있을까요? 뭐 하여튼 그렇죠. 뭐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3이라는 원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는 뭐 1, 2, 3 이렇게 써 있고 B는 뭐 3, 4, 5 이렇게 있어요. 그럼 A하고 B의 관계는 3이라는 공통 원소를 가졌어요. 그러니까 원소가 작으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소가 한 300개, 400개 됩니다.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와요, 안 들어와요? 안 들어오죠. 근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겹치는 애가 있네. 아, 얘는 안 겹치네. 이렇게. 관계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유용해요.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. 원소 나열법을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림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럼 조건 제시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조건 제시법은 그림이 왜 없어? 있습니다. 없을 리가 있겠어요?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뭐요? 수직선. 수직선 배웠잖아요.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을 때. 연립부등식? 이런 거 풀을 때. 뭐 A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들어가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. 그죠? 여기서 뭐 0에서 뭐 5 사이 뭐 이런 식으로.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겹치는데 여기. 이 관계를 표현하기에 너무 좋죠. 그죠? 그래서 수직선. 조금 더 발변하면 이제 좌표평면 이런 거 이제 좌표평면 같은 데서도 이제 표현하죠. 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직선보다 위쪽하고 원의 안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더라도 있다 없는 건 아니다. 근데 여기다 왜 안 써줄까요? 뒤에 가서 다 그런 거라서 안 써주는 거예요. 여기서 뭐 솔직히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집합을 배웠어요. 그러면 집합 단원에서 집합이 끝날까요? 아닙니다. 집합 단원 다음부터는 다 집합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2차 함수 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뒤에는 다 2차 함수를 깔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래서 조건제시법의 그림이 수직선이나 좌표평면이다. 이렇게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가 규칙적이고 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고 원소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림을 수직선이나 좌표평면으로 나타내고 그게 적을 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. 그렇죠. 자,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